네, 오늘은 간호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간호학과는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인지도가 높은 학교죠.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등에서 이러한 간호학과들은 1등급 초반에 학생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갈수록 1등급 후반, 2등급,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가면 3등급대의 학생들도 4년제 간호학과를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안동대학교, 한남대학교, 선문대학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가면 4등급대의 학생들도 4년제 간호학과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경일대학교, 경동대학교, 호남대학교 등등. 그러면 더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 중반, 4등급 후반, 5등급대의 학생들도 4년제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 6등급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6등급대의 학생들도 4년제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영주의 동양대학교는 6등급 초반에 들어갈 수가 있군요. 그 다음에 7등급 때도 전라도인데 들어가는 4년제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전문대인데요. 전문대도 4년제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간호학과가 4년제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최저가 보시다시피 가톨릭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6점대, 그 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전문대 간호학과는 8점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점대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봤다시피 다양한 학생들이, 등급대가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특이할 수가 있죠. 일단은 간호학과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 교사들도 보면 서울대를 나오든 아니면 뭐 연세대, 고려대를 나오든 경북대를 나오든 대구대를 나오든 안동대를 나오든 학교의 인지도랑 관계없이 교사가 되기만 하면 교사 생활하면서 학벌에 대한 뭐 대학교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학과는 어떠냐? 그런 간호학과는 이제 1등급대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왜 간호학과를 들어가려고 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의문점을 풀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빅5 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 많이 아프면 보통 이런 좋은 병원들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서비스가 그 수술의 수준이 아주 높기도 하고요. 서울의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그다음 서울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원에서는 보통 대학병원이 연봉 한 5천 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P5 병원은 들어가서 몇 년이 지나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1등급대의 학생들이든 2등급대의 학생들이든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하는 학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불과 1년차, 2년차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나름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것은 이 직업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1등급대 간호사든 5등급대 간호사든 6등급대 간호사든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발전했고 정보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러한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일하다가
미국이나 호주에서 간호사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엄청 많고요. 요즘에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간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래도 다른 직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장점, 메리트라고 하는 게 정말 있기 때문에 이 간호사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취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호학과 4년제를 졸업을 하고요. 아까 봤던 그 등급대 학생들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매년 1월에 이제 국시를 칩니다. 간호사 국가시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2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최근에 응시자 수가 25,000명이었는데요. 좀 넘죠. 합격자 수도 23,760명, 거의 24,000이죠. 합격률이 거의 94%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간호사 면허증이죠. 일종의 라이선스, 자격증.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년 2만 명 이상씩 이렇게 탄생하고 있고, 이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그만큼 간호사 분들이 병원에서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종치고 네, 우리나라에서 그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육아를 할 때 이제 복직을 해서 이제 출산 이전에 받는 급여만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간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가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호사가 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주로 그 등급대가 높은 4년제 간호학과보다는 대구 보건대학교나 아니면 가까운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등급대 학생들에게. 어차피 배우는 과정은 거의 똑같거든요. 전문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전문대 간호학과도 4년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 보시면 주로 교양 과목을 많이 듣고요. 그래서 1학년이 가장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학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듣는데 전공 기초 과목을 이렇게 많이 듣죠.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으로 가면 전공 필수 과목을 비중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 간호학 실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힘들어지죠. 그 중에서 그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 요즘에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교직 이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성적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상위 거의 10%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적은 데는 아마 5%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그 학생들은 이러한 3학년, 4학년 전공 과목, 그 다음에 실습 과목, 그 다음에 교직 과목,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교생 실습까지 병행하면서 엄청난 스케줄을 이렇게 감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학년 때는 또 국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 와이프 친구가 간호사인데 뭐 중고등학교 때 썩 공부를 잘하지 않았지만 이제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 간호학과 가서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줄 알았으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할 걸. 근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아까 봤다시피 이 국가시험 합격률이 이렇게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만만한 시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간호학과에 가서 이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습하면서 그 다음에 전공 공부하면서 뭐 해부학 같은 것도 뭐 인체 그 구조 명칭 있죠. 기관의 명칭
엄청나게 외우면서 나름 공부를 힘들게 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년 이제 졸업을 하고요.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임상간호사, 즉 병원입니다. 병원. 간호학과 교수님들은 그분들의 업이죠. 이제 역할이고 병원 다른 길이 아닌 주로 병원으로 많이 진로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요즘에 이제 물가도 높고 하니까 급여를 높게 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서 힘들지만 잘 버티고 이제 멘탈이 강할 거라고 믿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해서 병원에서 많이 근무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길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진로교사로서. 병원 중에서도요, 근무 여건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땡땡의료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안동에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안동의료원이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의 간호사가 제가 볼 때는 안동에 있는 안동병원이나 또는 안동 성서병원보다 표정이 좀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동에 한 17년 살면서 지금도 안동에 종종 가고요. 병원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검진 받으러도 갑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안동병원도 가보고 성서병원도 가보고 안동의료원도 가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안동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왜 이분들의 표정이 다른 병원의 간호사들보다 표정이 좋을까? 이걸 유심히 보니까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프면 어디서 수술하는지. 안동 땡땡 의료원에서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의료원이 보통 인구 규모가 좀 더 있으면 의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심하게 아프면 의료원에서 수술 받지 않고요. 다 어디 가요? 다 서울 갑니다. 서울. 저도 크게 아플 때는 서울에서 시술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아파서 수술 받고 입원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의료원은 다른 곳보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오시긴 하지만 근무 환경 자체가 일반 병원보다는 좀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우도 공무원급입니다. 연금도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여기서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스트레스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불과 15년?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땡땡 의료원이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적게 주니까. 일반 병원이 돈을 더 많이 주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돈도 적당히 벌고요. 스트레스도 적당히 감당하는 직업이 좀 좋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것을 좀 안내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 그러니까 출처는 이제 간주모에서 간호사를 준비하는 모임 이게 유튜브 여기서 좀 스캔해서 좀 따왔는데요. 나는 조금 편하게 일하고 싶다. 전공을 살려서 교사로 일하고 싶다. 물론 교사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데요. 물론 수업 시수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교사가. 요즘에는 고교 학점제 때문에 일주일에 수업을 한 2시간 내지 3시간, 4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교사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수업보다는 이 보건교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보건실에 근무하면서 주로 이제 보건 업무라고 할 수 있죠. 학생들 뭐 혈액을 뽑는다든가 뭐 피검사라고 한다든가 뭐 외부에서 와서 그다음 소변 검사 그다음에 애들이 좀 다치면 이제 응급처치를 좀 해주고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행정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학교의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 보건교사를 매우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간호학과에서 10% 이상 안에 상위 10% 안에 들어야 교직을 이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간호학과에 갔으면 교직을 이수하는 것도 저는 아주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좀 등급이 높은 간호학과에 가서 교직 이수가 좀 안 되는 학점이 나왔다면 차라리 그냥 전문대 간호학과에 가서, 물론 그 교직 이수가 되는 전문대를 알아봐야 됩니다. 교직 이수가 되는데, 근데 가서 교직 이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간호사 되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가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간호사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어떤 산업관리자, 어떤 직무 직책을 뽑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사업체에 종사하는 이제 근로자의 건강, 그 다음에 여러 보건 교육, 그 다음에 위생관리, 그 다음에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간호사보다는 근무 환경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심사하는 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급여, 이제 보험회사니까 급여도 많이 받고요. 간호사보다 스트레스가 덜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진료비의 적정성을 이제 심사하고 뭐 다른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정 기간 이상의 간호사 경력을, 임상 경력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기만 하면 뭐 심사평가원을 줄여서 이 간호학과 학생들 심평원 하는데 가면 땡큐죠. 아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 적긴 하지만 이제 항공간호사라고 해서 티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갖고 공항에서, 항공기에서 응급 환자를 간호하고 이제 승객, 승무원과 함께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병원보다는 좀 더 나은데 영어가 특별하게 요구가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영어가 엄청나게 되면 굳이 항공간호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해외간호사로 취업을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간호사.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교수님들은 병원을 아마 강조할 것 같은데 간호사 자격증을 땄으면 오로지 병원에서만 근무하려 하지 말고 보건직 관련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경쟁해서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힘들어서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이쪽으로 길도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반 회사 보건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단이라던가 아니면 공기업에도 간호사 자격증을 뽑습니다.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도 많이 알아보면 돼요. 공기업도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거의 40만 명이 넘는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상위 10% 교직 이수하는 보건교사의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간호사로 근무할 거면 아까 제가 의료원도 얘기했지만 혜택이 좋은 대학병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을 하면 사학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메리트가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에서 알아보는 간호학과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때는 저도 관심 있는, 제가 물론 할 건 아니지만 왜 요즘 간호사들이 해외로 많이 취업을 하는가? 주로 미국이고요. 그리고 호주가 이쪽 캐나다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 간호사, 호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유튜브에서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